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지현입니다. 오늘 어떤 업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토지 수용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견서와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건데요. 예전에 저희 영상으로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문의를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수용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견서 작성 그리고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에서 의견서와 이의 신청서 단계별 제출 기간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수용 절차는 이제 예전에 우리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바와 같이 크게는 4단계, 협의 단계, 수용 제결 단계, 그리고 이의 제결 단계, 그리고 이제 소송 평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협의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 기간인데 그건 이제 열람 공고를 보고 거기에 토지 조서라든지 또는 물건, 지작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지목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또 번지가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물건, 지작물에 대해서는 누락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의 단계에서 의견서의 작성은 보상금 징역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물론 이제 누락된 것을 포함시키는 거니까 보상금이 빠져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징역과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적일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15일 기간으로 딱 정해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데 먼저 방금 말씀드린 협의 단계에서 의견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을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수용제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은 토지수용위원회인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우리가 이제 줄여서 지토위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줄여서 중토 이렇게 말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지토위에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토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토위나 중토위에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 쪽에서 자기 쪽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사업 시행자도 어떤 토지 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된 그런 경우에 지토위 또는 중토위 심의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준비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지토위 또는 중토위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토위라든지 중토위로 발송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발송을 해도 전혀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제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의 경우는 작성할 때 그냥 뭐 시가가 얼마인데 이걸로 되느냐 보상금이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만 쓴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제결 단계하고 이의제결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정평가서의 분석입니다. 이 감정평가는 협의를 하기 전에 일단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제결을 할 때 또 한 번 하고요. 또 이의제결 때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계속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수용제결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했던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잘 살펴서 거기에 이제 써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게 돼 있는지 또는 사업 시행 기준일이 옳게 돼 있는지 또 인근 거래 사례가 맞게 돼 있는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평가서를 분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차상의 특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좀 상담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옳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수용제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의 기간이 15일로 거의 딱 정해져 나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은 의견서 제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서 제출의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죠. 왜냐면은 이 감정평가서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공고가 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용제결 단계에서 또 의견서의 내용에는 영농보상이라든지 또는 누락된 지작물에 대한 보상도 요구를 하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에 이의제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의제결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수령 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반드시 이
이의를 유보함이라는 글을 쓰시고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보상금을 딱 받아버리면 이의제결에서의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고,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안내해드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상금을 받으시되 반드시 거기에 이의유보라는 글을 쓰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그런 다음에 이의제결 절차에서 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의신청서 제출 기관은 그게 이제 수용제결에서 지토위에서 했건 중토위에서 했건 이의제결의 이의신청서는 전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른바 중토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접수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의제결 심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단계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절차를 알아가지고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건의 양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위원회에서도 심리를 해야 될 사건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서 제출을 할 때는 당연히 또 감정평가서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또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사례라든지 또는 뭐 매매계약 체결의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용제결 단계에서의 의견서 또는 이의제결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의제결 심리가 끝나고 보상금이 다시 한번 또 결정이 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소송평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송평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의제결까지 끝나고 소송평가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보상금의 그 단위가 뭐 몇백만 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몇천만 원 정도의 금액도 소송평가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이 보상금의 단위가 뭐 억 단위 이상 이런 경우에 소송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의견서 또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꼭 감정평가서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시고, 또 감정평가서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 사례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가 예전에 또 다른 토지를 누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꼭 기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나 이의신청서에 많은 내용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것,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을 쓰더라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드러나게 작성을 하시고, 또 이제 수용제결 단계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의제결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현장 참관을 원하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이렇게 안내 문자가 또 옵니다. 그러면 나가셔가지고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봐달라라고 이제 감정평가서들에게 또 어필을 하는 이런 것도 매우 의미가 있죠.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평가가 잘 돼가지고 많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좀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죠. 아무튼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금 액수를 증액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의견서 그리고 이의신청서 작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각각의 단계마다 전문적인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